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준직윤 방정식을 실제로 유도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 종관 파동을 다루는 기본 방정식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 준직윤 방정식을 유도하고 준직윤 방정식을 이용해서 연직 운동을 추정한다든지 지위고도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추정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워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준직윤 방정식을 이용해서 날씨를 기술하는 정말 근본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전 시간에서 저희가 배웠던 온대저기압,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연직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죠. 서쪽으로 이렇게 틸트돼 있고 저기압은 한대전선 이론에 따르면 콜드 어드벡션이 후면에 존재하고 웜 어드벡션이 전면에 존재하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려면 이러한 온도와 지위고도 그리고 상층 하층의 구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정식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준직윤 방정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직윤 방정식은 원시 방정식계,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러한 원시 방정식계, 운동량 방정식, 연력학 방정식,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방정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방정식계로부터 준직윤 방정식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 방정식계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운동량 방정식은 코리올리 힘과 기압 경도력으로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식이고요. 원시 방정식계에 포함되는 거 정역학 방정식이죠. 지금 원시 방정식계를 기압 좌표계에서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고도 좌표계가 아니라 기압 좌표계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정역학 방정식은 여러분 이 강의에서 준직윤 방정식 다룰 때 사실은 이 형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 자체를 반드시 암기하셔서 계속 유도되는 식에 적용할 때 잘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 방정식은 기압 좌표계에서 굉장히 간단하다 그랬죠. 공기가 모이면 상승 운동이 생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연력학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방정식도 기압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 SP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우리 배웠죠? 정적 안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양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원시 방정식에서 준직윤 방정식을 유도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원시 방정식이 사실은 뭐 방정식을 이러한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기상학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원시 방정식이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수학적인 해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더 근사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근사는 일단 직윤풍이라는 것, 바람이 우리 종관 규모에서는 직윤풍의 형태로 분다는 것에 착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준직윤 방정식을 줄찬이라는 분이 창안을 했는데요. 먼저 바람을 직윤풍으로 근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직윤 방정식의 핵심은 날씨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유도하되 너무 간단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방정식을 유도를 합니다. 자, 요 말이 지니는 게 쉽고도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직윤풍으로 근사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직윤풍을 수학적으로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죠. 지위고조장만 있으면 직윤풍은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을 완벽하게 직윤풍으로 근사를 하면 사실상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직윤풍으로 근사한다는 의미는 이 좌측 운동량 방정식에서 좌변을 제로로 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를 제로로 놔버리면 시간에 따라 더 이상 변하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직윤 방정식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바람을 직윤풍으로 완벽하게 근사를 해버리면 간단하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날씨는 시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화하죠.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직윤 근사를 해버리면 변화의 여지가 없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되 바람은 거의 직윤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준직윤 근사의 핵심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준직윤 방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연직 운동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바람을 완벽하게 직윤풍으로 근사하면 어떨까요? 직윤풍은 연직 성분이 없죠. 연직 바람이 없습니다. 연직 성분이 없다, 연직 바람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려면 상승운동이 있어야 되죠. 상승운동 없이 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려는 방정식은 너무 간단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단한 방정식은 반드시 연직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방정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 저기압의 이동 발달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대전선 이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발달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저기압의 발달 이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죠. 줄 차니가 만든 준직윤 방정식의 솔루션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것을 텐던시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핵심은 온대저기압의 연직 구조 및 생성의 근본 원리를 궁극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경합 불안정에 의해서 이러한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정식이어야 됩니다. 그런 방정식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직윤 근사 넘버 1입니다. 바람의 성질, 직윤풍에 대한 근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은 거의 직윤풍으로 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직윤풍으로 근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연직운동이 사라져서 우리가 스케치한 이러한 형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직윤 근사는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준직윤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자, 그걸 수학적으로 지금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거의 직윤풍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직윤풍은 아니라서 직윤 성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직윤 성분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 크기 수준이다. 그런 우리 수학을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바람을 V는 VG 플러스 VA로 표현을 하고요. 직윤 성분과 비직윤 성분, 그 다음에 직윤 성분과 비직윤 성분의 크기 비를 계산했을 때 로스비 넘버 정도 수준이다. 여러분들 로스비 넘버는 앞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이해되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그냥 0.1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 10분의 1 정도, 10배 정도 작다. 우리가 보는 규모에서는 실제로 로스비 넘버는 FL분의 6이기 때문에 종관기상학에서 스케일 구해보면 이게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0.1 정도 규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직윤풍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직윤풍은 요 운동량 방정식에서 여러분 이걸 제로로 나왔을 경우 V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직윤풍입니다. 그래서 이 직윤풍을 직윤풍과 비직윤풍 성분으로 구하고 직윤풍은 지위고도의 그레디언트만 알면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직윤풍이 나온 김에
직윤풍의 성질을 한번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직윤풍을 직윤풍을 기압좌표계에서 발산장을 취해버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돼서 반드시 제로가 된다. 직윤풍은 비발산이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배운 거. 직윤풍은 반드시 비발산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윤풍은 비발산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F가 약간 껄끄럽죠. F는 2오메가 사인 파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function of y죠. y의 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비발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그레디언트 적용할 때 y방향 그레디언트 F가 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톡 튀어나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y의 함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y의 함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진 않고 이건 F가 컨스턴트라고 가정했을 때만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직윤풍은 비발산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준직윤 근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F를 F 이꼴 F0 플러스 베타 Y로 가정한다 라는 것이 준직윤 근사의 두 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F라는 것을 테일러 전개를 하면 F는 F 플러스 베타 Y 더하기 D에 굉장히 작은 텀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거 다 싹 무시하고 F는 심플하게 F0 더하기 베타 Y라고 해도 충분히 좋은 근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준직윤 근사에 있어서 F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근사를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앞에서 배웠죠? df dy가 되겠죠? 네. 여기서 보통 파이를 위도를 우리가 중위도 다이나믹스에서는 45도 정도라고 놓고 베타를 구해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이렇게 근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준직윤 근사를 위해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F0와 베타 Y가 상대적으로 어떤 정도의 크기 규모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F0와 베타 Y를 계산해서 그 크기의 비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직윤풍과 비직윤풍, 영어로는 이걸 ageotropic, 이것을 geotrophic이라고 하는데요. geotropic wind, ageotropic wind라고 하는데요. 직윤풍, 비직윤풍. 이것의 크기가 약 10분의 1이었듯이 F와 베타 Y, Y 대신에 규모를 의미하는 L을 넣어가지고 규모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약 10분의 1 정도, 1보다 큰 크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크기 추정을 하는 데는 베타를 F 대신에 2오메가 사인 파를 구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베타가 2오메가 코사인 파이를 A로 나눈 것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보면 지금 dy는 AD 파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 추정을 해보면 0.1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직윤 운동량 방정식을 지금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윤풍, 준직윤 근사의 가장 핵심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근사 1과 근사 2를 이용을 하면 준직윤 운동량 방정식을 원시 방정식계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시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직윤 방정식을 근사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dt분의 d라는 것을 dg, dt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v를 vg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가속도죠. 가속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윤풍의 가속도를 다룰 것이다. 직윤풍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관심이 있지 비직윤풍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충분히 좋은 과정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t분의 d라는 게 벡터 v를 vg 플러스 va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va가 vg보다 10분의 1 정도 작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직윤풍의 시간 변화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사해도 충분히 좋은 근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t분의 d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는 방법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큰 성분들만 따지면 기본적으로 수평이루, 직윤풍에 의한 수평이루.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dt분의 d를 실제로 한번 써보면 플러스 u 파샬 더하기 v 파샬 y 파샬 플러스 w 파샬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 충분하면서도 간단한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중에서 작은 텀을 무시해서 살펴보면 텐던시 양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u 대신에 이번에도 u는 ug 더하기 ua인데 ua가 작으니까 무시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ug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v도 vg가 되겠고요. 자, 요 항은 연직 속도가 이 두 항에 비해서 원체 작죠. 작기 때문에 이 텀 자체를 무시해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면 무엇이 되냐면 UG 라운드 X 라운드 VG 라운드 Y 라운드가 되고 이게 DT분의 DG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의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근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사를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된다. 자, 좌변을 근사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변을 근사해 보겠습니다. 우변은 fk 마이너스 fk 타임스 v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인데요. 요거를 f 대신에 f0 더하기 베타 y를 넣고 v 대신에 vg 더하기 va를 넣어야 되겠죠. 해서 대입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직윤풍의 정의를 여기다가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디언트 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좌변을 제로로 넣으면 그레디언트 파이는 마이너스 fk 타임즈 v가 되죠. 이것은 f는 f0 더하기 베타 y가 되니까 f0 k 컬 vg가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파이 대신에 요 수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파이 대신에 요 수식을 넣으면요.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은 텀을 무시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직인 운동량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에다가 한번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따라 보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직윤 방정식이 유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준직윤 운동량 방정식의 우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의 의미는 비직윤풍에 의한 코리올리 가속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항은 직윤풍에 의한 베타 효과에 의한 직윤풍의 코리올리 가속을 의미합니다. 네, 이 두 가지 항으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유도를 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속 방정식은 동일한 연속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시 방정식계나 준직윤 연속 방정식은 동일하다. 더 이상 뭐 간단하게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데 이제 이게 동일한데 왜 이게 UA로 바뀌었냐, VA로 바뀌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로죠. 직윤풍의 발산은 제로다. 요걸 이용한 겁니다. 요걸 이용하면 직윤풍 성분은 날아가고 비직윤풍의 발산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연직 속도는 바람 성분 중 비직윤 성분의 수평수렴 발산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연직 바람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직윤풍 연직 성분 제로, 비직윤 성분 준직윤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연직 바람 알면 비지균풍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지균풍의 수평 수렴 발산 성분 구할 수 있어. 역으로 말해서 비지균풍은 거의 99.9% 발산 수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회전 성분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 또 역으로 추정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을 살펴보면요. 자, P-코디네이트 기압좌표계에서의 연직 준지균 기압좌표계에서의 연력학 방정식이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SP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이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세타분의 T 파샬 P분의 파샬 세타인데요. 이게 바로 어디에 비례하냐면 정적 안정도 라운드 제타, 라운드 세타 요 개념하고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 거 눈으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정적 안정도를 측정하는 파라메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실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 여기서 거의 변화되지 않는데요. 우리 준지균 역학은 가장 간단한 방정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SP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압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준지균 방정식 가정인데요. 가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t라는 것은 x, y, z, t의 함수지만 기압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해서 sp0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걸 더 간단화시켜서 주로 준지균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방정식은 이건데요. 이제 SP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SP0를 R분의 시그마 P다. 같은 내용이지만 시그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R분의 P 시그마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이건 일종의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시그마를 상수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대륙권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런 값을 취하기 때문에 계산 편의상 시그마를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로 정의를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컨스턴트로 하고 SP하고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도입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준지균 방정식에서 사실은 템퍼러처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라운드 P, 정역학 방정식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알파. 그죠? 다시 앞에서 정역학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파샬 P, 파샬 파이, 파샬 P는 마이너스 P분의 RT죠. 그죠? 마이너스 P분의 R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파샬 파이, 파샬 P에 비례한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식 이해할 때나 준지균 방정식의 여러 가지 응용들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기층의 평균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기층의 두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기층의 두께를 재는 거죠. 기층의 두께가 온도에 비례한다. 그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와 마이너스 파샬 파이, 파샬 P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지균 방정식에서는 T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샬 파이, 파샬 P, 마이너스 파샬 파이, 파샬 P를 이용해서 온도를 사용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R분의 P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하면 앞에 식이 온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 R분의 P가 날아가고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정역학 균형을 이용하면 연력학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의미를 파악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시그마가 정적 안정도를 의미하는 파라미터고요.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에서는 시그마를
컨스턴트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파이가 온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도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열역학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총 정리된 준지균 방정식계를 소개해드리면 운동량 방정식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정역학 방정식, 원시 방정식계 방정식 그대로 씁니다. 요걸 통해서 파샬 파이, 파샬 P하고 T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식을 얻는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파샬 파이, 파샬 P가 T에 비례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열역학 방정식은 온도 대신에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정적 안정도 시그마를 써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건데요. 연직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서 온대저기압이 발달할 것인지, 연직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준지균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등압면 좌표계에서의 원시 방정식계로부터 준지균 방정식계를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준지균 방정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광기상학에서 다루는 온대저기압의 발달, 생성, 발달, 소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균근사와 정역학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준지균 방정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오 포텐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지균 방정식계는 이 지오 포텐셜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조 드릴 텐데요. 이 준지균 방정식에서 지오 포텐셜을 알면 자, 여러분 지균풍은 어떻습니까? 지균풍은 기본적으로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만 알면 지균풍이 나오죠. 그죠? VG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VA는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상승 운동을 알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강의할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요 오메가라는 게 사실은 연직 속도인데 오메가라는 게 사실은 놀랍게도 지오 포텐셜 하이트만 알면 준지균 이론에서는 구할 수 있다. 또 하나 준지균 지위고도 예단 방정식은 바로 시간에 따른 지위고도의 지오 포텐셜이나 지위고도는 같은 거니까요. 이것을 예단하는 건데요. 시간에 따른 혹은 d파이 dt 예단 방정식이 지위고도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지균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오 포텐셜이다. 지오 포텐셜만 알면 모든 거를 구할 수 있다. 심지어는 미래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상승운동까지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준지균 방정식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준지균 지위고도 예단 방정식을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매 시간 지오 포텐셜의 분포만으로 연직 속도도 계산하고 매 시간 그 지오 포텐셜의 분포만으로 다음 시간에 지오 포텐셜 예측하는 그런 방정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지균 방정식을 이용한다면 지상 및 상층 일기도의 지위고도장 파이만 잘 분석하게 될 경우 상승운동 어디서 비가 올지 그리고 지오 포텐셜 텐던시케이션을 이용하면 기압계가 어디로 이동할지 얼마나 강하게 발달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파워풀한 방정식이 준지균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경우에 지금 저는 이 그림만 보고도 어느 지역에서 상승운동이 강할지, 어느 지역에서 하강운동이 강할지, 그리고 이 저기압계가 발달할 건지, 소멸할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준지균 방정식이 주는 인포메이션을 잘 분석을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기도 분석 능력이 이러한 어떤 준지균 방정식을 잘 활용함에 따라 굉장히 늘어난다. 분석 능력이 훨씬 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